자, 오늘은 과학교과서 4학년 2학기 과학교과서 14쪽, 15쪽에 들이나 산에는 어떤 식물이 살까요에 대해서 선생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잎의 생김새에 따라서 어떻게 식물을 분류할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찰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잎은 생김새를 살펴봤을 때 잎맥이 보이죠? 여러분 눈에 잎맥과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는 여러분이 잎이라고 생각하는 잎몸, 그 다음에 자루라고 생각하는 잎자루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각자의 분류 기준을 나누어서 이렇게 그렇다, 그렇지 않다로 나누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생김새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을 했다면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서식지에 따른 식물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들이나 산에 사는 식물인데요. 먼저 시작 퀴즈를 선생님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사진을 보고 알맞은 지형 이름을 골라 빈칸에 넣으세요. 기역과 니은이 있죠. 그리고 보기에는 들과 산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역이 들인지 니은이 들인지. 그렇죠. 기역이 들이고 니은이 산일 겁니다. 보통 우리는 들을 평평한 땅이라고 하고 산을 경사지고 높다라는 특징으로 알고 있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뭘 할 거냐면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스마트 기기로 지금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 PC로. 자, 인터넷을 켜서 실험 관찰 일단 선생님이 써줄게요. 자, 실험 관찰 8쪽을 한번 펴봅시다. 자, 실험 관찰 8쪽이랑 교과서 14쪽을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의 특징 조사해보기 1번으로 돼 있죠. 1번. 그 다음에 2번으로 뭐가 돼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 조사한 식물을 풀과 나무로 분류해보기.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실험 관찰 8쪽에서 해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까요로 풀과 나무의 공통점과 차이점 쓰는 게 나오지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여러분이 스스로 찾기 전에 선생님이 한번 들과 보여주도록 산에는 하겠습니다. 어떤 식물이 살고 있을까요? 들과 산에는 민들레, 강아지풀, 토끼풀, 명화주 등과 같은 풀과 소나무, 밤나무, 떡갈나무, 단풍나무 등과 같은 나무가 살고 있습니다. 자, 잘 들었나요? 선생님이 그러면 여러분들 들으면서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식물들이 있는지 적어주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자,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들과 산에는 어떤 식물이 살고 있을까요? 들과 산에는 민들레, 강아지풀, 토끼풀, 명화주 등과 같은 풀과 소나무, 밤나무, 떡갈나무, 단풍나무 등과 같은 나무가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들과 산에는 민들레, 강아지풀, 토끼풀, 명화주와 같은 풀의 종류와 그 다음에 소나무,
밤나무, 떡갈나무, 단풍나무 같은 나무의 종류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민들레, 강아지풀, 토끼풀, 명아주, 소나무, 밤나무, 떡갈나무, 단풍나무 중에 4가지를 골라서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스스로 찾아보는 게 제일 좋은데요. 자, 스스로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잠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강아지 풀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많이 봤었죠. 뭐 강아지가 물고 다니는 그런 건데 강아지 꼬리처럼 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뭐 털이 달려 있고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또 뭐 씨앗 같은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잇몸 뭐 이렇게 잎이 나란하게 잎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생겼는 모양 같은 것들 잘 보고요. 그 다음에 강아지 풀 안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민들레를 봅시다. 자, 민들레는 여러분이 후 불면 날아가죠. 그래서 꽃을 보면 이렇게 뭐 암술수술이 들어가 있을 거고 꽃잎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풀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뾰족뾰족하게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생겼죠. 그래서 뭐 색깔 아니면 잎의 개수 아니면 열매의 특징 이런 것들 써줘도 됩니다. 후 불면 날아가는 열매. 그 다음에 토끼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토끼가 먹는다라고 하는 뭐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잎의 모양이나 꽃의 모양이나 전체적인 생김새를 실험관찰 8쪽에 4가지를 선택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연꽃처럼 생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잎은 어떻게 생겼어요?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처럼 생겼고 둥글죠. 그런 것들도 특징이겠죠. 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또 풀은 명아주가 있었죠. 요것도 잎이 뾰족뾰족뾰족하게 생겼죠. 뭐 이런 걸 명아주라 하는데, 잎의 모양이 뭐 어떻게 생겼다, 단풍나무처럼 생겼다, 뭐 이렇게 써주면 되죠,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렇게 꽃이나 열매 같은 것들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우리가 4가지의 풀을 봤으면 이제 나무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떡갈나무인데요. 일단 뭐 나무는 기본적으로 풀보다 키가 크죠. 그 다음에 뭐 잎이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약간 커피콩처럼 생기기도 했고 둥그네요. 그 다음에 뭐 달걀처럼 생기기도 했고, 자, 그래서 뭐 요런 것들, 떡갈나무의 열매는 어떻다, 그 다음 뭐 잎에 뭐가 있다, 이런 특징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떡갈나무였죠. 다음으로 소나무인데요. 여러분들이 소나무 특징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키가 당연히 클 거고 대표적인 게 뭐 솔방울이 있죠. 이렇게 솔방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줄기가 뭐 거친 모양으로 돼 있기도 하고, 솔잎은 여러분들 알죠? 잎이 뾰족하고 뭐 그런 특징들 우리 친구들이 인터넷에서 조사해서 적어도 되고, 선생님이 불러주는 거 그냥 정리해서 적어도 충분하겠죠. 그 다음 밤나무 한번 봅시다. 밤은 알죠? 여러분이 아는 요 밤송이 안에 들어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뭐 밤은 열매가 뭐 가시가 나 있고 뭐 그 안에 뭐 갈색의 뭐 열매가 들어가 있다,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밤나무는 뭐 가장자리가 톱니처럼 생겼고 이렇게 뭐 잎맥이 어떤 모양이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다.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대로 영상을 멈춰놓고 보시면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직접 자료를 조사하면 더 좋을 거고요. 그래서 총 8가지 중에 4가지를 골라서 실험 관찰 8쪽에 스스로 적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적을 시간을 주도록 할 거니까 잠시 영상을 멈춰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을 조사해서 그 식물의 특징을 쓰고 풀과 나무로 분류를 해보라고 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각자 쓰고요.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생각해볼까요까지 쓰면 되는데요. 실험 관찰 8쪽에 풀과 나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 친구들이 각자 생각을 해서 지금 써보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을 멈추고 실험 관찰에 차근차근 써보도록 합시다. 자, 영상을 멈추고 실험 관찰 8쪽을 다 쓴 사람만 선생님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친구들이 눈으로 풀과 나무를 구분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떡갈나무, 소나무, 밤나무, 강아지풀, 민들레, 이건 뭐죠? 명아준 이건데? 명아주,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뭐죠? 아, 토끼풀이군요. 네, 토끼처럼 생겨서.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 눈으로 봤을 때 풀과 나무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들이나 산에 있는 식물은 대부분 어디에? 땅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나 잎이 비교적 잘 구분이 돼요. 이게 줄기고 이게 줄기고 그 다음 얘가 줄기죠. 그 다음에 잎은 여러분들이 여기 달려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막 구분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았는 거는 뭐가 있냐? 여기 있는 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나무들, 풀과 나무를 눈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풀은 대부분 1년만 사는 한 해살이 식물입니다. 그런데 나무는 모두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1년 만에 죽는 게 아니라 1년 만에 그 씨앗부터 시작해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라 이미 나무는 있는데 열매만 열렸다 죽었다 하는 그런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는 여러 해를 살기 때문에 줄기가 굵고요. 해마다 조금씩 자라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통해서 그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걸 뭐라고 했죠? 나이테라고 했었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풀과 나무에 새 잎이 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은 기본적으로 한 해살이 생물이 많기 때문에 풀에서 새 잎이 나는 모습은 뿌리에서 나는 게 많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잎이 돋아나게 되는 거죠. 엄청 빠르게 재생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흙에서부터 뭐 좀 돋아나는 편입니다. 그 다음 줄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나무도 한번 봅시다. 여기 밑이 갈라지면서 그 틈으로 잎이 나오는 거거든요. 신기하죠? 펼쳐지는 거예요. 그 사이로. 봉오리처럼 되어 있던 게 펼쳐지면서 여러분이 눈에 평상시에 보던 새 잎이 돋아나게 됩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4쪽, 15쪽에 들이나 산에는 어떤 식물이 살까요에 대해서 배워봤었는데요. 대표적으로 4가지의 풀, 강아지풀, 민들레, 명아주, 토끼풀, 그 다음에 3가지의 나무, 떡갈나무, 소나무, 밤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풀은 대부분 한 해살이 식물이지만 나무는 여러 해살이 식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서 퀴즈를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들레의 특징을 잘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키가 크고 잎에 털이 많이 나 있다. 키는 작은 편이죠. 얘는 나무에 비하면. 두 번째, 키가 크고 줄기와 잎 뒷면에 붉은색이 있다. 키가 큰 편은 아닌 것 같죠? 세 번째, 잎은 한 곳에 2장씩 뭉쳐나고 바늘같이 뾰족하다. 소나무의 설명이죠. 얘는 3번은. 4번, 잎이 한 곳에서 뭉쳐서 나고 잎은 톱 모양으로 갈라져 있다. 정답은 4번일 확률이 높죠. 그래도 끝까지 봅시다. 잎은 전체적으로 끝이 더 넓은 달걀 모양이고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있다. 이건 달걀 모양의 잎을 가진 친구는 떡갈나무였습니다. 그럼 4번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민들레는 잎이 한 곳에서 뭉쳐나고 하나의 잎은 톱 모양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꽃은 노란색이고 열매는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2번, 다음 사진을 풀과 나무로 구분을 해봅시다. 뭐 간단하죠. 뭐 기억, 강아지 풀은 풀이겠죠. 그 다음에 이 떡갈나무나 밤나무는 뭐 이런 거겠죠. 니은이겠죠. 딕은 우리 명아주는 풀이겠죠. 그렇죠. 소나무네요. 네. 그래서 강아지 풀, 명아주는 풀이고 소나무는 나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풀과 나무를 눈만으로도 충분히 구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문제 3번입니다. 다음을 읽고 괄호 안의 말 중 알맞은 것을 선택하세요. 풀과 나무는 모두 뿌리, 줄기, 잎이 있습니다. 뭐는 한 해 살이와 여러 해 살이가 있지만 뭐는 모두 여러 해 살이입니다. 모두 여러 해 살인 거는 나무죠. 그러면 한 해 살이도 있을 거고 여러 해 살이도 있는 건 풀이겠죠. 그 다음에 끝까지 읽어봅시다. 풀은 대부분 겨울철에
줄기를 볼 수 없지만 왜냐하면 한 해살이니까 사라지죠. 나무는 겨울철에 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4쪽, 15쪽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여러분들이 실험 관찰 8쪽을 완성하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다음 영상에서 실험 관찰 8쪽 해설 영상을 줄 거니까 꼭 완성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중에 등교를 했을 때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